자, 지금 구매 대행할 i30 신형 차량을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카센터를 갔다 왔는데 카센터 점검 결과는 그냥 새 차입니다. 이 차량의 특이한 이력이 사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외판 부위 사고라서 크게 걱정 안 하고, 혹시나 안쪽에 있는 하체 부속품이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어 있는지, 또 하체 스태프 쪽에는 괜찮은지, 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리는 잘 되어 있고 하체 소모품도 교체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차체가 틀어졌다거나 주행 중에 불안한 요소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체 점검 영상 보시기 전에 인트로 바로 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차파는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놓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매 대행하러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차량이라서 멀리 계신 구독자님께서 부산에 있는 딜러를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이 차량의 구매 대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 차량은 비밀이긴 하지만 아내분께 선물을 할 용도로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님 아내분께는 절대 비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시켜드리면 이제 5년 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45,000km 주행했고요. 가장 높은 등급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때려박은 2,800만원짜리 i30를 구매 대행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안전사항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반자율 주행도 가능하고, 앞에 물체가 딱 튀어나왔을 때 브레이크가 자동적으로 밟히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i30는 2,800만원의 신차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판매되는 금액이 1,500만원대입니다 1,300만원이 떨어져 나갔죠. 45,000km 타고 평균 시세가 1,800에서 1,900인데 왜 이렇게 단가가 많이 되었냐면, 이 차량에는 외판 부위 3곳의 교환과 뼈대 부분 2곳의 판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경미할 것 같아서 저희 구독자님께서도 이 차량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차량이 큰 사고가 났는지, 또 수리는 잘 되어 있는지, 실제 운행했을 때 안전한지까지 제가 꼼꼼히 점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차를 끌고 이제 하체 점검 영상을 보실 건데, 하체 점검을 했을 때 그냥 나머지 새 차입니다. 새 차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카센터로 가볼게요. 자, 오늘 구매 대행할 i30 차량입니다. 신형 차량이고요. 뒤에 모플러 가드가 있죠. 이게 코나 때부터 들어갔던 건데 좀 특이한 구조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준중형 차량이지만 아반떼랑 다르게 멀티링크가 들어갑니다. 뒤쪽에 승차감이 약간 더 개선됐고 주행 성능도 약간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쪽에 타이어가 많이 남았는데 60%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타이어는 교환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끝에 보시면 크랙이 약간 가있죠. 이게 2017년 초반에 꼽혔던 출고 타이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기도 좀 빠져있고, 중요한 거는 옆에 이 뜯어진 크랙이 있습니다. 파손 흔적이 있죠. 아마 이분도 운전 썩 잘 하셨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측면에 이 파스나 이런 것 때문에 뒤에 타이어는 교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뒤에 브레이크 라인도 80% 정도 남아있고, 캘리퍼나 아니면 뒤에 쇼바, 링크,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링크까지 해서 이 차량은 뒤쪽에 사고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부속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번 차량은 앞에 휀다랑 뒷문이랑 뒷텐다 이렇게 해서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큰 사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하체 쪽을 봤는데 하체 쪽 부속품까지는 교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고는 아닌 것 같고요. 자, HI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고 높이 조절 센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연료 탱크에 연료 누출 없고요. 뭐 부식이나 이런 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하체 쪽에 스태프 쪽에도 사고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판만 단순 교체가 있는 사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쭉 가면은 언더커버를 제가 떼놨습니다. 언더커버 안쪽에 엔진하고 미션이 보이는데 엔진하고 미션 쪽에 누유가 없습니다. 뭐 45,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라서 엔진 전체적으로 누유가 없고요. 벨트도 양호합니다. 라디에이터로 들어가는 호수나 각종 부동액 파이프 이런 것도 다 괜찮고요. 앞쪽에 팬 자체가 교체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도 사고 없고, 사이드 멤버 쪽에도 사고 흔적이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이네요. 벨트 걸리는 엔진 측면 쪽입니다. 교체한 것처럼 깨끗하네요. 자, 누유도 없고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진룸 보면서 소모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진 오일은 한 1,000km 정도 타신 것 같아요. 보통 엔진 오일의 교환 주기가 5,000km에 7,000km 정도 되거든요.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7,000km, 주행이 좀 없으신 분들은 5,000km마다 교환인데 얘는 한 4,000km 타시고 교환해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하체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엔진 주변에는 누유가 없습니다. 특히 바깥 벨트에 이 글씨 보시면 벨트가 오래되면 오래돼서 글씨가 없어지는데 얘는 거의 새 건 것 같습니다. 벨트를 교환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뒤쪽에 있는 텐셔너 베어링도 이거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교체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른 시간에 벨트랑 베어링을 교체하신 것 같아요. 자, 배터리는 2017년 7월에 만들어진 배터리입니다. 이 차가 2017년 10월에 등록됐으니까
출고 배터리라고 할 수 있고요. AGM 배터리라서 좀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브레이크 오일도 양이 충분합니다. 브레이크 라이닝 한번 교체를 받으셨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동액도 마찬가지, 부동액 색상이나 양도 충분하고요. 자, 차량 외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전반적으로 문콕이 한두 개 이외에는 큰 스크래치가 없는 차량입니다. 단지 휠 기스가 약간씩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도어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스태프라고 뼈대 부품이 있습니다. 스태프에는 이렇게 오돌토돌한 자국 보이십니까? 언더코팅 위에 도색이 되어 있는 자국인데, 여기 스태프 판금이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냐면 쭉 가시다가 오돌토돌한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 뒤에까지 딱 두 뼘 정도 되는 부위에 판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끊긴 거는 이 두 뼘보다 훨씬 더 작은 부위가 끊겼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손됐거나 찍혀있던 흔적이 아니고요, 뒤에 끊김으로 인해서 스태프 판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색상도 잘 맞아 있고요, 단차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수린이 잘 된 것 같고. 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370리터 정도 트렁크 공간이 나온다 하는데, 이걸 드러내면 예비 타이어 넣는 부분에 이제 타이어 수리 키트가 있습니다.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수리 키트로 바람을 넣지 않고 보험회사를 바로 부르는 게 더 낫겠죠. 자, 트렁크 안에 트레이를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커버랑 트레이를 걷어내서 사고 흔적을 볼 건데, 이 차량은 트렁크 교환이 없습니다. 어디에 교환이 있냐면 가장 뒤쪽에 있는 백 판넬, 그러니까 리어 패널에 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체는 아니고요. 근데 어디 쪽에 판금이 들어갔냐면 운전석 쪽은 아니고요, 또 조수석 쪽입니다. 조수석 쪽에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실리콘이 약간 다르게 발라져 있습니다. 여기 훨씬 더 두툼하죠. 실리콘을 덧대서 발랐던 흔적과 함께 뒤에 녹이 나지 말라고 방청 작업까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신경 써서 수리를 했던 거는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수리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뒤쪽에 보면 이 웨더 스트랩이라고 고무 몰딩이 있습니다. 고무 몰딩은 운전석 쪽에는 자기 겁니다. 반대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세하게 찝었던 흔적들이 있죠. 그래서 뒤쪽 사고보다는 범퍼 쪽을 약간 측면 쪽에 박으면서 뒤에 리어 패널이 약간 찌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수리 흔적을 보면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의 측면 쪽에 보시면 타이어 외관이 찢어졌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상처 흔적이 있고요. 근데 앞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이게 측면 쪽이라서 여기 제일 두꺼운 부분이긴 하지만 혹시나 타이어가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 타이어까지 다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알고도 그대로 놔두면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앞 타이어도 웬만하면 같이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차량의 실내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옵션 많은 건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 옵션이 400만원 정도 들어갔던 차량인데, 위쪽에는 파노라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앞차랑 간격 유지하면서 일정 속도로 따라가는, 또 앞차가 멈추면 멈추고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는 이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막히는 도로에서 기가 막히죠. 후측방 경보 시스템인데,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랑 어떻게 차이 나냐면, 내가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넣잖아요. 깜빡이를 넣었을 때 사각지대에 차가 있습니다 라고 경보해주는 게 후측방 경보입니다. 특히 좁은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오다가 지나가는 차를 발견 못하잖아요. 그때도 이 후측방 경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반대로 깜빡이를 안 켰을 때 차선이 변경되거나 차선을 몰고 간다 그러면 그때 안내해주는 거고요. 아래쪽에 화살표 이렇게 두 개 있죠. 그거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이렇게 조작 안 해도 차선 안에 차량을 유지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150만원짜리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에 80만원 정도 되는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블루링크까지 되어 있거든요. 블루링크가 휴대폰이나 차량이랑 연동해서 원격 시동도 되고 도난 방지도 되고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SOS 버튼이 있죠.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딱 전개되면은 센터에 에어백이 터진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한 달에 한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내야지 블루링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시면 센터에 연락하시면 되고요. 공조기 아래쪽에 스마트폰 올려놓으시면 무선 충전까지 됩니다. 무선 충전, 블루링크,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합쳐서 80만원짜리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옵션 3개 들어가 있죠. 썬루프, 스마트 센스, 텔레매틱스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한 개의 옵션이 뭐냐면 시트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량 문을 열면 시트가 뒤로 쫙 빠지면서 편하게 탈 수 있게 하고요. 다시 문을 닫고 시동을 걸면은 저장된 시트 포지션으로 복귀를 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통풍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죠. 같은 프리미엄이라고 다 통풍 시트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야지 2,800만원짜리 i30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옵션은 핸들 열선이 있고요. 또 드라이빙 모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방 센서,
버튼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함께 오토홀드 기능까지 있습니다. 당연하게 뒷좌석에 에어벤트 있고요. 앞좌석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돌출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때 처음으로 돌출형 내비게이션을 달았던 차가 아이서트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튀어나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내장재나 가죽 시트 상태, 특히 핸들 가죽도 굉장히 깨끗하고 실내 담배 냄새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담배 흔적도 전혀 없고요. 천장도 오염 없이 깔끔합니다. 대시보드도 마찬가지고요. 센터 콘솔 박스 가죽도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 기스나 스크래치가 없는 진짜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매 대행한 i30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차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고 때문에 감가가 됐지만 판금이 들어갔던 리어 패널도 굉장히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리 때문에 차가 문제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시운전했을 때 차량이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비틀림 또는 소음도 없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주행이 가능하고요. 이번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추가 옵션이 400만원 정도가 장착이 됐다는 겁니다. 옵션이 아쉬워서 다른 차량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빵빵한 옵션이 들어갔던 차량입니다. 아마 아내분께서 타신다 하면은 굉장히 적당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의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타이어 트레이드가 70~80%씩 남아있지만 측면 쪽에 파스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교체해서 타십시오.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차량의 소모품을 이 정도만 교체하셔도 나머지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전차주분께서 예방정비로 많은 부품들을 교체해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소모품 교체 비용은 타이어 말고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차파는 채부장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저에게 구매 대행을 해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차량 있으면 차파는 채부장에게 문의 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